엔젤레스 구규림에서 시작된 밥캡 산불이 불태운 면적이 5만 에이커를 넘었습니다. 진화율은 여전히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확진자를 접촉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셜 번호와 은행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입니다. 아시안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50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실업수당 사기범 44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타주에서 원정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가 내년 세계 경제는 5% 성장하는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 회복이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네, 전 세계 경제가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 보고서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 이제는 불태운 면적이 5만 에이커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여전히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이상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주사 지역 엔젤레스 포레스트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만 4천여 에이커를 태운 밥캣 산불. 현재 5만 539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어제보다 6,146 에이커 더 태웠습니다. 이번 산불로 80평방마일에 육박하는 면적이 불에 탄 겁니다. 산불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진화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6% 진화율을 보이다가 다시 3%대 진화율로 내려갔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주말 습하고 저온 날씨가 예보되면서 진화 작업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로비아와 시에라 마드레드 그리고 파사데나와 듀알테 지역 등은 여전히 대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니퍼 힐스 지역은 대피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밥캣 산불로 남가주 지역은 대기질환 악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기질환관리국은 밥캣 산불 연기는 뉴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연기가 2,000마일 이상 이동하고 있다고 관리국은 덧붙였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남가주보다 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짙은 산불 연기가 도시 전체를 붉은 오렌지색으로 바꿔놨습니다. 가시거리가 1마일에 불과합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인 포틀랜드 인근에 다다르자 연기를 뿜어내는 산불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육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연기 기둥만 눈에 띕니다. 지금 비행기가 포틀랜드에 착륙을 하려고 점점 육지랑 가까워지고 있는데 기체 안으로 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밖은 오렌지빛 연기로 가득 차 육안으로 비행기 조정이 가능할지 불안해질 정도입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을 하자 승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미 서부에서도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연기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곳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가시거리는 1마일, 그러니까 1.6km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강 건너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짙은 안개가 낀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게 산불에서 나온 연기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We're just living in the smoke like 24/7. It looks apocalyptic for sure, but I mean, it's what we've gotten used to this year and it's only going to get worse next year. 문제는 이 산불 연기가 인체에 몹시 해롭다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 주변에서 호흡기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포틀랜드 시민들은 호소했습니다. Stepping out every single day, you could feel it. I mean, your throat's almost on fire. It's getting bad. 미 서부 산불 연기는 8,000km를 날아 유럽에까지 닿았을 정도지만 아직도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허리케인 셀리는 남동부 지역에 엄청난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이동 속도가 워낙 느려서 더욱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야자수가 휘청거리고
도로는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전 2등급 허리케인 셀리가 미 남부 엘라베마주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셀리는 시속 169km의 강풍과 함께 최고 1m에 육박하는 폭우를 멕시코만 연안에 퍼부었습니다. The flooding is bad. We had 30 inches of rain in Pensacola, 30 plus inches of rain, which is 4 months of rain in 4 hours. 해안마을 곳곳이 순식간에 침수됐고 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There's a lot of requests, but at this time, because of the high winds, because of the amount of flooding that we're seeing, our responders right now are having to stage. 이 건물은 강풍에 한쪽 벽면이 뜯겨 날아가면서 5개 층의 내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버린 집들이 부지기수고 바다의 보트들은 떠밀려 도로 옆에 처박혔습니다. The house was shaking. It was shaking. It really was. The winds were high. It was whistling like I've never heard anything before. 허리케인 셀리는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시속 11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속 7km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어서 내륙 지방에도 큰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애나임 지역의 디즈니랜드 놀이공원 재개장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LA 동물원은 이번 주말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1일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40명. 사망자는 단 4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 랜드마크인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에나 파크와 가든그로브 그리고 애나하임 시장은 디즈니랜드와 노츠베리 팜은 재개장 준비가 됐다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재개장을 촉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를 직접 디즈니랜드로 초청해 재개장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입장 전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주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사 바틀렛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디즈니랜드는 재개장 준비가 완벽한 상태라며 즉시 재개장을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컨벤션 센터나 콘서트장 등과는 다르게 야외에 있어 바이러스 확산에 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대형 테마파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산불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LA 동물원도 오는 19일 토요일부터 재개장에 돌입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당신은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했습니다.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당신의 이름과 소셜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기 전화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정보와 소셜 번호를 물으면 모두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국이라며 당신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소셜 번호와 은행 정보를 요구합니다. 카운티 보건국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접촉자 추적 기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입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 접촉자 추적 기관이라며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Get them isolated before they develop symptoms. So there's a time is of an essence. 코로나 접촉자 추적 기관은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만난 사람과 방문한 장소 등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개인은행 정보와 소셜 번호 등을 물어 신용도용 범죄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코로나 테스트 키트까지 보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They may ask for your address and date of birth. They're not going to ask for government ID information. They're not going to ask for bank accounts. So that is a huge red flag. 사기 코로나 추적 기관으로 의심가는 전화를 받으면 끊고 해당 카운티 보건국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차별 그리고 징후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아시안계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패션 사업가이자 유튜브 스타인 한인 소피아 장 씨는 지난 12일 뉴포트비치 식당을 찾았다가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백인계 남성이 느닷없이 다가와 우한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겁니다. 해당 영상은 SNS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루도 안 돼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이 밝혀졌고 네티즌들은 남성의 직장인 프루덴셜 보험사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프루덴셜사는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아시안 인종차별 관련 사례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전체 피해 사례 가운데 15%를 차지해 중국계 다음으로 많을 정도입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아시안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반아시안 정서를 규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대만계 미국인인 그레이스 멍 하원 의원은 코로나19를 쿵플루 또는 우한 바이러스 같은 비공식적 용어로 부르는 것이 아시안 공동체에 대한 반감을 부추겼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가 확연히 갈렸지만 찬성 243대 반대 164로 통과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CDC 국장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억 명 접종이 가능하다. 아니, 내년 여름쯤에야 일반인들의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백신 접종까지도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쯤 코로나19 백신의 출시와 일반 보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It could be announced in October, could be announced a little bit after October, but once we go, we're ready. 마스크는 문제가 많다며 백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lot of problems with masks. Faster, as far as the mask is concerned, I hope that the vaccine is going to be a lot more beneficial than the mask.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수장이 연말까지 백신이 나와도 일반인 접종은 내년 여름이나 가을은 돼야 할 거라고 말한 걸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신보다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That this face mask is more guaranteed to protect me against COVID than when I take a COVID vaccine.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대형 마트에 들어가 마스크를 벗으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코로나 백신 출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방역 책임자의 전망까지 부정하며 백신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센서스 마감일이 한 달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불체자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오늘 항소했습니다. 인구 총조사에는 한 명의 한인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은 인구조사 집계에서 서류 미비자를 제외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내부 지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침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지침은 규정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결정에 다시 항소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서류 미비자가 센서스 집계에서 제외되면 서류 미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 등이 연방 하원 의석 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연히 지원되는 연방 자금도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또 센서스 집계 마감일을 한 달 앞당긴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도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법무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루시고 판사는 법무부가 내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한 달 연장 명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센서스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높은 참여율을 보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베버리 힐즈 지역에서 실업수당 사기 혐의가 있는 용의자 44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훔친 이들은 모두 $250만 이상의 데비카드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타주에서 실업수당 사기를 치기 위해 원정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세레프국과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우정국과 합동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에 비해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당초 예상치인 149만 건을 밑도는 14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한 것은 넉 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전달보다 0.9% 감소한 147만 건이었습니다. 네, 무릎을 꿇은 흑인 남성을 경찰견이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린 백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경찰국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집 뒤뜰에서 무릎 꿇은 채 손을 들고 있는 한 남성에게 경찰과 경찰견이 다가옵니다. 경찰이 경찰견에게 이 남성을 물라고 명령하자 경찰견이 남성의 다리를 공격합니다. 솔트레이크 경찰서 소속 니콜러스 피어스 경관은 지난 4월 24일 흑인 남성 제프리 라이언스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집 뒤뜰에 있는 라이언스를 발견한 뒤 땅에 엎드리라고 경고했고 라이언스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도 피어스 경관은 경찰견에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고로 라이언스는 왼쪽 다리 피부가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고 수술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피어스 경관을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어스 경관의 보디카메라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라이언스가 경찰에게 저항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며 피어스 경관이 규정을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솔트레이크 경찰서도 현재 휴직 중인 피어스 경관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내년에는 5%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전망 보고서입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제회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영향이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는 올해 세계 GDP가 평균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6% 감소 예상에서 3개월 만에 1.5%가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이번 OECD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5%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3.8%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예측에서 하락폭은 절반 정도나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중국만이 올해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로렌스 분 수석 경제학자는 경기 회복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부양 조치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 하와이주가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검진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한인타운에 위치한 노인 아파트에 점심 도시락 500개를 전달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대형 보험회사 앤썸 블루크로스가 후원한 도시락을 위셔타워와 비스타타워, 필그림타워 등 3곳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한인 노인들인 물론 미국 노인들도 상당히 아마 우울증이 걸리고 또 활동이 적기 때문에 아마 영양분 같은 걸 잘 섭취 못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앤섬 분류해서 많은 런치백을 기증해서 우리가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가 냈지만 지난 4월부터 주요 기관과 단체, 인사들의 지원으로 총 3,850명의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무료로 제공해왔습니다. 오는 23일 국가회복의 달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온라인 약물남용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이번 세미나에서 약물남용과 중독, 개인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YCC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약물남용 관련 주제로 무료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윌턴 극장이 11월 대선 투표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음악기업 라이블네이션은 윌턴 극장과 할리우드 팔라듐 극장이 대통령 선거 때 투표소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LA 통합교육고 학교 150곳도 투표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실내 영업이 완전히 허용된 이후부터 90일간 손님들에게 총 식대의 최대 10%까지 코로나 복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시장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하와이 관광이 재개됩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하와이주에 들어오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도착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진받은 후 음성이면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커커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음성 확인서 제출이 14일 자가격리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날씨. 이번 주말부터는 다소 선선해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습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와 연기로 가득 찼던 대기 오염도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형 산불 확산도 주춤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70도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는 가을 문득의 날씨. 어느 해보다 고맙고 반가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